혹시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한 달에 5억씩 통장에 꽂히는 직업을 가진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나요? TV에서 보는 그런 사업가 분들 말고요. 그냥 친구나 선배들 같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그런데 유튜브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억억 거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신에게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의 삶을 고르라면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수중에 들어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한 달마다 통장에 5억씩 팍팍 꽂혀도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 둘 중 누구의 삶을 살고 싶은가요? 그 중에는 난 좀 덜 벌어도 괜찮아. 편안하고 행복한 게 좋아. 난 돈 욕심이 없으니까. 전자를 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은 나는 불안해도 좋으니까 한 달에 5억씩은 진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5억씩 통장에 꽂히는 사람이냐고요? 재수 없어서 지금 영상 끄시려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제목에 연봉 10억 자청은 우습죠 라고 써두어서 어떤 놈이 그런 소리 하나 들어보려고 영상을 클릭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영상 후반부에 정말 중요한 인생의 팁을 드릴 겁니다. 사실은 저는 신사임당님, 라이프해커 자청님, 엔잡하는 허대리님, 다니TV의 다니선생님, 이러한 유튜버 분들을 진정 존경하고요. 그분들의 컨텐츠들을 정말 애청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그분들이 들어보신다고 해도 맞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고 흐뭇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형의 가치를 다수의 사람들, 어쩌면 소비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임의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1인 지식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다각화해서 엔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간 디자인을 파는 사람인데요. 무형의 공간 디자인을 파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그것을 지어서 공사로 완성해낸 유형의 소비재를 팔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조업이자 서비스업입니다. 한 달에 500을 벌어도 전혀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 사업이 있고 5억이 통장에 들어와도 인건비, 재료비, 광고비, AS 하자부스비, 세금 등등 수많은 요소들이 엄청난 비율로 소요되는 사업이 있을 텐데요. 바로 공간 디자인 인테리어 사업이 그런 일입니다. 만약 한 달에 3억 5천만 원의 공사 프로젝트를 두 건을 계약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한 달의 매출은 7억이 되겠죠. 그런데 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7억 7천만 원이 지출되었다면 7천만 원을 손해본 것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사업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게 제가 재작년 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물론 매번 그러면 사업이 아니고 봉사나 기부천사겠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인테리어나 건축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분명 몇 번씩은 겪게 되곤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억의 한 달 매출에서 7천만 원을 손해보게 되면 700만 원의 수익을 낸 10건을 다시 해야 그 손해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한 달에 5건 일을 한다고 하면 두 달이 지나면 원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손해를 낸 한 달과 원상태로 돌린 두 달을 더한 세 달 동안은 전혀 수익이 없었던 거니까 원래 만들어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수익금이 제로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려내기 위해서는 최소 6달에서 1년 정도 이상까지도 꾸준히 최선을 다해 그 손해를 메꿔 나가야 원상태로 돌려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손해를 보고도 어떻게 지금도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느냐 궁금하시죠? 사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직장인이든 사업가이든 유튜버 같은 SNS를 운영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분이건 무조건 엔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엔잡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단기간에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더라도 다른 곳에서 메워낼 수 있으니까 지금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번 정답을 맞춰보세요. 어떤 종양이건 암덩어리이건 한 방에 제거할 수 있는 파괴력 높은 레이저 치료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강한 위력의 레이저가 없었는데요. 엄청난 노력과 기술 개발에 의해서 그 위력 높은 레이저가 개발된 거죠. 이제야 수술 없이 레이저 한 방으로 모든 암덩어리를 다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학계도 기뻐했겠죠. 그런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파괴력 높은 레이저가 통과하는 다른 부위까지도 모조리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건 만드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른 치명상 없이 암덩어리를 파괴해서 환자를 건강하게 치료해낼 수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순도치 바늘 이론이라고 이름 붙여보았는데요. 정답은 이겁니다. 작은 파괴력의 레이저를 수많은 다른 방향에서 한 곳으로 집중해서 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능력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고슴도치 바늘 이론은 타이탄의 도구들, 그 책과도 맥락을 같이 하겠죠. 직장인이 부업으로 엔잡을 하는 방법,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는 분들이 마케팅을 하는 방법, 모두 이 이론을 적용해야 됩니다. SNS도 여러 가지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되고요. 저도 예전에 블로그 하나로 마케팅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블로그로 한 달에 100여 건이 넘는 의뢰 문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의미 있는 의뢰 5건만 매달 진행했었고요. 사실 그때 저는 정말 불안했었습니다. 의뢰의 통로가 블로그 하나로만 운영되고 있으니까 내 블로그 갑자기 노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일하다가도 문득문득 들었었어요. 그 예상은 맞아 들어갔죠. 네이버로 지금 계속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즈음 저는 인스타그램을 자리 잡아 놓았고 다양한 SNS 채널, 네이버 TV, 포스트, 폴라, 모두 홈페이지까지 다 해두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블로그를 근본으로 쪼개어서 모두 파생시켜냈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파워블로거나 몇만 인스타그래머나 몇십만의 유튜버들, 그분들하고 자신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제 블로그도 이웃이라고 하는 팔로워 숫자는 고작 1000명 정도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뢰 문의가 있었거든요. 사업이나 퍼스널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스타 인플루언서 분들처럼 많은 팬들이 필요 없습니다. 단 1000명만 되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진성의 1000명이어야겠죠. 가짜들 말고요.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고슴도치 바늘 이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암덩어리를 자신이 현재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비유해 보시자고요. 블로그 하시고요. 인스타그램 하세요. 유튜브도 하시고요. 저는 유형의 제조업 공간 디자인 사업에서 그에 더해서 무형의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에 있어서 SNS도 나머지를 자리 잡아 두어서 이제 유튜브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채널의 고슴도치 바늘들을 만들자고요. 직장인분들은 엔잡 하시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파는 지식사업도 하시고요. 마케팅을 위해 SNS 하시는 분들은 한 채널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양한 채널 모두를 하시고요. 하나하나 타이탄의 도구들로 사용해 보시자고요. 직장인분들은 엔잡한 허대리 채널 꼭 보세요. 저 같은 사업하는 사람도 허대리님의 그 컨텐츠들을 정말 감사하게 듣고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동력이라는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공판원TV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